자본주의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1910년대 초반 독일의 경제학자인 존 바르트는 사치와 자본주의라는 경제학 서적을 출간했다. 그는 이 책에서 남녀간의 비합법적인 사랑의 합법적인 자식인 사치가 자본주의를 낳았다면서 매우 독특한 시각으로 자본주의의 기원을 설명한다. 즉, 십자군 전쟁 이후 변화된 남녀간의 관계가 지배계급의 생활양식 전체에 미친 영향과 이로 인해 사회에 만연된 낭비와 사치 풍조가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를 탄생시켰다는 주장이다. 존 바르트에 의하면 근대 자본주의 발생에 있어서 중세부터 18세기까지의 남녀관계의 변화가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라는 것이다. 중세에는 세속적인 사랑의 감정이 종교의 영향으로 초세속적인 목적으로 그 방향이 돌려졌거나 사랑이 제도적으로 구속되어 결혼은 신이 원하고 축복한 제도로서 인정되었다. 따라서 신이 축성하지 않거나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성에는 모두 죄의 낙인이 찍혔다. 그러나 11세기 이후 사랑의 연가를 부르는 음유시인들이 등장하였으며 14세기 말기가 되어서는 특히 예술 분야에서 여체의 내적인 아름다움이 발견되고 감각적인 사랑을 맛보게 된다. 시인들은 사랑한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이라 하며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을 숭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 시기에는 여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을, 아름다움을 사랑한다는 것은 산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자유연애의 관념은 혼외의 성관계가 부부간의 성관계를 보충해주는 것으로 인식되게 하였다. 따라서 간통이 사실상 인정되고 대도시에서는 매춘이 성행하게 되었다. 여기서 존 바르트가 강조하는 것은 비합법적인 사랑 2만년됨에 따라 정숙한 여성과 창녀 사이에 새로운 계층의 여성이 출현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을 통해서 자유로운 기교가 된 사랑이 사랑을 직업으로 삼는 자들에게 위임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궁정생활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지닌 것은 바로 프랑스에서의 근대적 궁정의 형성이었다. 프랑스 궁정의 창시자는 프랑스와 1세로 그는 여성을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함으로써 궁정을 만들었다. 또한 궁정과 축제의 형식에 화려함을 주어 여자와 함께 음모, 정사, 사치가 발생하였다. 궁정에서는 궁녀들이 하나둘씩 군주로부터 시작해서 궁정인의 애첩이 되었으며 마침내는 고급 창녀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을 애첩경제 시대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애첩들은 공식적으로 왕의 연인들로 인정받아 귀부인으로 격상되기에 이른다. 이는 당시 상류사회를 동경하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 이러한 의법행위의 정당화는 궁정 밖에서의 자유로운 연애관계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궁정과는 관련이 없는 고급 창녀가 출현하였다. 마찬가지로 17, 18세기에는 런던과 파리에서 근대적인 창녀가 대대적으로 나타났다. 아내 이외에 우아한 여성을 두는 풍습이 일반화됨에 따라 궁정의 귀족들뿐만 아니라 신흥 부자들에게서도 첩을 두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간통에 의해서 초래되는 비용이 상당한 재산가의 생활비 중에서도 최대의 액수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고급 창녀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품이 있고 신분이 높은 여성들의 취향도 이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들도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기 애첩들과 경쟁해야 했기 때문이다. 모든 개인적인 사치는 우선 오감을 통한 쾌락을 감각적으로 즐기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것들은 어떤 종류의 일용품 속에서 표현되며 이렇게 우리의 감각을 자극시키는 수단들을 세련화하고 그 수를 늘리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의 성생활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부가 축적되고 성생활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곳이면 사치도 유행하고 성생활이 위축되는 곳에서는 오히려 재화를 쓰는데 이용하지 않고 축적하는 데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사치가 존재하면 사치를 더욱 증대시키는 수많은 동기들이 활기를 띠게 된다. 즉 남보다 뛰어나려고 하는 충동이 중요한 요인으로서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치는 화려한 생활과 애첩들을 위해서 궁정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궁정에서 행해진 사치는 궁정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점차 퍼졌다. 존 바르트는 다음으로 사치 수요를 양적으로 확대시키는데 신흥부자들의 역할을 주목하게 된다. 그는 사치를 만들어내는 두 가지 원동력으로 명예욕과 감각의 즐거움을 들고 있다. 게다가 평민의 출세와 사치품 수요의 확대 간의 밀접한 관계는 유럽 국가들의 번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14, 15세기의 이탈리아, 15, 16세기의 독일, 17세기의 스페인과 네덜란드, 18세기의 프랑스와 영국을 들 수 있다. 근대사회에 있어서 부이외에는 가진 것이 없으며 막대한 재산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 외에는 자신들을 부각시킬 수 없는 특성을 가진 벼락부자들이 이러한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세습귀족들에게 전하게 된 것이다. 세습귀족들은 사치 지출에 있어 평민 출신 벼락부자들과 경쟁하고 싶은 충동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세습귀족들이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대자본가와 결혼으로 인척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치의 주체가 신흥부자이더라도 당시는 귀족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고 따라서 사치의 지향이나 성질은 귀족적이었다. 당시의 사치는 오사치 등 그 방향을 귀족이 결정하였으며 그것이 어디에서나 고귀한 품위를 나타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존 바르트에 의하면 이렇게 초기 자본주의 산업의 매우 많은 부분은 사치라는 우회로를 통해 발생하였다. 사치품이 되는 최종 소비재까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관련 산업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는 명백한 사치 산업은 특히 일찍부터 자본주의에 속하였고 동종의 공업군에서는 사치품을 만들어내는 공업 부문이 일반적으로 다른 부문보다 먼저 자본주의의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사람들은 대체로 사치가 자본주의적인 경제 형태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각국의 정부들도 사치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결론적으로 모든 인류 문명의 발전은 사단 논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남자는 여자와 섹스하고 싶어한다. 여자는 사치를 좋아한다. 사치가 자본주의를 만들었다. 고로 여자란 남자가 하는 모든 일의 이유이다.